네, 안녕하세요. 널스 남선생입니다. 오늘은 32회 기출 실기 파트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드리고 바로 해설을 진행할 거라서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일시정지 버튼 이용해서 먼저 풀어보신 뒤 해설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침상에서 식사할 때 편안한 자세를 잡도록 돕는 방법은? 그래서 문제에서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고요. 그러면 건측이 왼쪽이고 환측이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에 대해서 묻는 문제고 1번 침상에 앉기 어려우면 똑바로 눕힌다. 자, 우리 편마비 대상자 똑바로 눕히면 어떤 위험이 생겨요? 기도로 흡인되는 질식사고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똑바로 눕히지 않고 옆으로 눕히는 자세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편마비 환자는 건측이 아래로 가도록, 즉 이 대상자는 왼쪽이 아래로 가도록 누우면 되겠죠. 1번 오답. 2번 상체를 세운 후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려준다. 자, 상체를 세워서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리는 것보단 몸 자체를 측위를 취하는 게 좋고, 이분 오른쪽으로 돌리는 게 아니죠. 왼쪽으로 돌리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오답. 3번 오른쪽 상체를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준다. 자, 환측을 지지받는 쪽이죠. 그러면 이분은 오른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오른쪽 상체를 지지받는 게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정답이 될 수 있고요. 4번 침상 테이블에 오른팔을 올려주고 똑바로 앉힌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똑바로 앉히는 게 아니라 건측을 아래로 가도록 한 측위 자세가 좋다고 했죠. 그래서 4번도 오답. 5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자, 옆으로 누운 자세를 하는 건 맞지만 어느 쪽이 밑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 밑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5번도 오답. 2번 문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넘어와서 신체 활동을 도울 때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를 준수한 경우는, 제가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는 굉장히 짧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갔었는데요.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란 요양보호사의 입장이 아닌 대상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의 가치관이나 의견 등을 존중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죠. 1번 지금 목욕하세요. 다음 주까지 기다리면 냄새나요. 지금 목욕하세요는 뭐예요? 요양보호사의 입장을 내세운 거죠, 지금. 그래서 1번 오답. 2번 콧줄을 잡아 뽑으니 억제대로 묶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자, 억제대 우리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억제대를 쓰는 거지 일방적으로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3번 지금 아침 식사하셔야 설거지하고 점심을 준비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누굴 위한 행동이에요? 요양보호사 자신을 위한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오답. 4번 화장실에 가면 서로 고생이니까 이제 간이병기를 쓰면 좋겠어요. 자,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에서 중요한 것 또 하나 뭐였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게 하는 거였죠. 즉 잔존 기능은 계속 유지하는 거였어요. 이분은 보니까 화장실을 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굳이 간이병기 쓸 필요 없죠. 이거는 요양보호사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4번도 오답. 5번 잠에서 깰 수 있으니 주무시는 동안에는 기저귀를 확인하지 않을게요. 자, 이거는 누굴 위한 말이에요? 대상자를 위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양보호사 시험의 문제는 가장 옳은 것을 골라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 2, 3, 4번이 너무 정확하게 오답이 되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스스로 식사할 수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은, 자, 경관 영양 우리 비위관, 코부터 위까지를 연결한 관을 통해서 영양액을 주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번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자, 영양액은 낮은 온도가 아니라 체온 정도의 온도로 준비해 줬어야 됐죠. 그래서 차가운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위경련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체온 정도로 데워주고. 2번 대상자를 앉게 하거나 침상 머리를 올린다. 그쵸? 식사의 기본 자세는 앉는 자세가 가장 좋고, 만약에 안 된다 하면 상반신을 올리는 자세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상반신을 올릴 땐 30에서 60도 올려줄 수 있고,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에는 측위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관 영양 대상자는 만약에 눕는다고 하면 오른쪽으로 눕는 것도 도움이 됐었죠. 위 모양 때문에 기도로 역류 가능성을 줄이고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정답이 될 수 있고요. 3번 관이 막히지 않도록 영양액을 빠르게 주입한다. 자, 영양액을 빠르게 주입하거나 고농도의 영양액을 주입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탈수나 설사의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양액은 1분에 50cc 이상을 주진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3번 오답. 4번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자, 역류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양보호사가 그 자리에서 비위관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즉시 중단하고 보고하는 게 올바른 행동이죠. 비위관과 관련된 업무는 의료인의 업무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임의로 만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4번 오답. 5번 주입 후 대상자를 잠시 누워있게 한다. 뭐 편마비 대상자든 일반 환자분이든 그리고 경관 영양을 하는 분이든 모두 다 공통적으로 식사 후에는 30분 앉아있는 게 가장 좋다고 했죠. 그래서 바로 눕지 않고요. 5번 오답. 2번 문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대상자의 약품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약 보관이 뭐 가루약, 알약, 물약, 귀약, 안약 이렇게 있었는데 다 비슷한 내용인데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교재에서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뭐 냉동실에 보관한다 또는 햇빛에 보관한다 이런 건 없다고 했어요. 보통은 다 서늘하고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1번 가루약은 물에 녹여 냉장 보관한다. 자, 우리 약을 쓸 때는 대상자한테 즉시 복용할 게 아니면 뭔가 미리 해두지 않는다고 했죠. 그 통이나 약의 봉투에서 벗어나는 순간 오염되는 걸로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1번 오답. 2번 알약은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는 약 없었죠, 우리? 그래서 2번도 오답. 3번 귀약은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둔다. 자, 햇볕에 두는 약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늘진 곳,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통은 보관한다고 했습니다. 4번 안연고는 상온의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 자, 우리가 외우진 않았지만 보니까 상온의 그늘진 곳이라고 해요. 그러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5번 물약은 주사기에 1회분씩 나누어 보관한다. 자, 이것도 미리 나누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즉 물약통에서 벗어난 약이기 때문에 즉시 사용하지 않는 한 오염된 것으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5번도 오답. 2번 문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넘어와서 귀에 염증이 있는 대상자한테 귀약을 투여할 때 귓바퀴를 잡는 손의 위치와 방향으로 옳은 것은, 자, 그래서 우리 귀약을 넣을 때는 귀 구멍에 길을 잘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어요. 어디로 당겨야 됐었죠? 후상방이었어요. 후상방. 귀 위쪽을 잡아서 뒤로 당긴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1번이 가장 적합하겠죠? 위쪽을 잡고 뒤로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문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넘어와서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자, 1번 화장실 문 밖에 응급벨을 설치한다. 자, 응급벨 어디 있어야 대상자가 사용하기 쉬워요? 화장실 안에 있어야 응급벨을 편하게 누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오답. 응급벨을 설치하는 건 맞지만 화장실 문 밖이 아닌 화장실 안에 설치해 주는 거고, 2번 화장실 안에 미끄럼 방지 신발을 놓아둔다. 그쵸? 화장실은 계속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습기가 있어요. 그래서 잘 미끄러질 수 있고, 미끄럼 방지 신발은 안전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므로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 화장실 입구에 문턱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한다. 자, 우리 안전한 환경 조성에서 문턱은 어떤 위험성이 있었어요? 낙상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도 그렇고 현관에도 그렇고 문턱은 없애는 게 가장 좋다고 했죠. 3번 오답. 4번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위치를 표시한다. 화장실은 표시등이 필요했죠. 표시등. 야간에도 발견할 수 있도록 화분을 놓는다는 건 대상자가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밟고 넘어지는 것도 낙상이라고 했었죠. 4번 오답. 5번 화장실 조명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희미하게 한다. 자, 아니죠. 사생활 보호해주려면은 문을 닫는 방법이 있었지 조명은 밝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5번도 오답. 2번 문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넘어와서 시설에서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자, 그래서 네모 박스를 볼게요. 옷을 벗으려고 하고 서성거리면서 안절부절 못한다. 그리고 바지의 뒷부분을 움켜잡고 있다. 자, 우리 이거 뭐예요? 배변을 보고 싶어 하는 비언어적인 행위죠. 만약에 언어적인 행위로 표현한다 하면은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고 표현하겠지만 이분은 지금 행위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배변 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실로 데려가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배변 욕구를 비언어적으로 행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넘어와서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변 중인 대상자가 배설을 어려워할 때 돕는 방법은, 자, 1번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자, 조용하게 하면 대상자가 부담을 느끼겠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변기 안에 화장지 깔기, TV 틀어주기, 음악 켜주기.
1번 오답. 2번 차가운 물을 마시게 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대상자한테 뭐 먹이거나 몸에 닿이거나 할 때 차가운 걸 갖다 대지는 않아요. 차가운 물과는 관련이 없고. 3번 배변할 때까지 앉혀놓는다. 배변이 어려운 대상자. 변이를 일단 자극해보지만 변이 자극을 했음에도 배변을 못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시 시도하게 하죠. 배변을 할 때까지 앉혀놓는 게 아니라 3번 오답. 4번 이동변기를 치우고 기저귀를 채워준다. 자, 이 대상자는요. 문제에서 이동변기를 사용한대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잔존 기능이 있는 분이에요. 침대에서 내려오는 거 정도는 가능하신 분. 근데 기저귀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의존성이 증가하고 침대에서 내려오는 능력도 점점 퇴화되겠죠. 함부로 기저귀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5번 항문 주위에 미지근한 물을 끼얹어준다. 자, 이거는 변이를 자극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우리 이동변기를 제공할 때도 변기가 엉덩이에 맞닿는 부분을 따뜻하게 해서 제공하도록 했죠. 만약에 차가운 걸 대면 관략근이 수축해서 변이를 잃게 되고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끼얹어주면 관략근이 이완되면서 변이를 자극시켜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넘어와서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가 아랫배 통증을 호소할 때 대처 방법은, 자, 유치도뇨관 뭐예요? 호스를 방광에다가 끼워 놓은 거죠. 그래서 소변을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소변이 저절로 간을 통해서 나오는 걸 유치도뇨관이라고 했어요. 자, 1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다. 자, 소변 주머니가 가득 차서 아랫배가 아프진 않겠죠. 2번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준다. 자, 만약에 설사 같은 증상이 있으면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이분은 유치도뇨관으로 인해서 지금 아랫배 통증을 호소하는 거예요. 2번 오답. 3번 배가 편안해질 때까지 금식하게 한다. 자, 이건 뭐예요? 설사 같은 증상이 있을 때 해볼 수 있는 행동이죠. 그리고 금식은 요양보호사 임의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3번 오답. 4번 소변이 잘 배출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자, 우리 유치도뇨관이 뭐 꼬이거나 아니면 막히거나 했을 때 아랫배가 부풀어 오를 수 있다고 했죠. 방광에 소변이 차면서 아랫배에 팽만감이 생기게 돼요. 그 팽만감이 심해지면 통증을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소변이 잘 배출되고 있는지 관을 확인해주면은 올바른 방법이 되겠죠. 4번은 정답이 되겠고요. 5번 유치도뇨관을 잡아당겨 위치를 조정한다. 자, 이 5번은 제가 사진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정답은 4번이고요. 소변이 잘 배출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관이 꼬였거나 막힌 걸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 꼬였으면 그냥 풀어주면은 다시 소변이 잘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을 다시 보시면 유치도뇨관을 잡아당겨서 위치를 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유치도뇨관은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자, 여기 보이시면 풍선 보이시죠? 풍선. 이 풍선에 증류수를 넣어서 이렇게 방광에서 고정이 되도록 이렇게 못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잡아당기면 좁은 요도로 이 풍선이 헤집고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점막에 다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유치도뇨관을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이번 문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넘어와서 기저귀를 찬 채 한쪽으로만 누워있는 대상자의 소변이 자주 셀 때 대처 방법은, 자, 이거는 앞에서 예상 문제에서 몇 번 풀었던 문제입니다. 1번 아랫배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자, 이분은 지금 대변이나 소변을 못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변이 자주 새는 게 문제인 거죠. 1번 오답. 2번 2시간 간격으로 간이 변기를 데워준다. 자, 기저귀를 차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간이 변기의 문제도 아니고. 3번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소변량을 조절한다. 자, 소변량이 많아서 셀 수도 있지만 여기 문제에서는 힌트를 어떻게 줬냐? 한쪽으로만 누워있는 대상자가 소변이 자주 셀 때예요. 그러면 체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겠죠. 3번도 오답. 4번 복부에 더운 물 주머니를 대어 방광을 이완시킨다. 자, 이거는 소변을 못 볼 때 해볼 수 있는 행동이에요. 이분은 소변을 못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주 새는 게 문제인 분이죠. 그래서 5번 베개로 몸 한쪽을 지지하면서 체위를 자주 변경해준다. 자, 문제에서 힌트. 한쪽으로만 누워있기 때문에 소변이 자주 샌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쪽으로만 누워있지 않도록 자세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대상자의 칫솔질을 도울 때 칫솔에 치약을 올바르게 짠 경우는, 자, 1번 보니까요. 치약이 두툼하게 짜 올라가져 있어요. 그런데 솔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지 않았죠. 솔에 치약을 짤 때는 눌러서 짜서 솔 사이사이에 치약이 끼도록 했었습니다. 1번 오다.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양도 적지만 고르게 펴지지 않았고 솔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2번 오다. 3번 마찬가지죠. 양이 너무 적고. 4번 양이 적당하게
표면에 잘 짜져 있고 솔 사이에도 끼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도 양이 너무 적고 솔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지 않죠.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은, 자, 그래서 침상에서 머리를 감는다고 했고, 1번 침대 중앙에 반듯하게 눕힌다. 자, 우리 침상에서 머리 감기 할 때 중요한 건 자세가 머리가 침대 모서리 쪽으로 오도록 비스듬히 눕게 했죠. 1번 오답. 2번 방수포를 머리 부위에 깔아준다. 자, 방수포는 어디까지 깔아줘야 돼요? 머리 부위라고 하기보다는 어깨까지 깔아준다 라고 하는 표현이 더 올바르겠죠? 2번 오답. 3번 샴푸를 묻혀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자, 우리 마사지 할 때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 하기로 했죠? 3번은 정답이 될 수 있고요. 4번 린스를 한 후 차가운 물로 헹군다. 대상자의 몸에 댈 때 차가운 거 된다고 한 적 없었죠, 한 번도. 그래서 차가운 물도 오답이고요. 5번 머리카락이 젖은 상태에서 빗으로 정돈한다. 머리를 감고 난 후에는요, 헤어드라이어로 건조를 시킨 뒤에 빗으로 정리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5번도 오답. 이번 문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넘어와서 스스로 세수할 수 없는 대상자의 세면을 돕는 방법은, 그래서 세수 돕기에 대한 질문이고요. 1번 눈곱이 있는 눈을 먼저 닦는다. 눈곱이 있는 눈은 오염이 된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쪽 먼저 닦아주기로 했죠. 그래서 눈곱이 없는 눈을 먼저 닦고 수건의 면을 바꿔서 눈곱이 있는 눈을 닦아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1번 오답. 코 밖으로 나온 코털을 자른다. 자, 맞죠? 코털을 잘라주는 거였어요. 뽑거나 하진 않았죠. 2번은 정답이 될 수 있고요. 3번 면봉으로 귀 속의 기지를 닦는다. 우리 귀 속에 있는 귀지는 의료기관 방문해서 제거해야 됐죠. 그래서 우리는 귀 입구에 있는 귀지만 제거해주는 거였어요. 귀 속이 아니라 귀 입구. 4번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자, 우리 안약 넣을 때, 안연고 넣을 때, 세수 돕기 할 때 눈은 항상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기로 했죠. 그래서 4번도 오답. 5번 입, 코, 귀, 눈, 목의 순서로 닦는다. 자, 우리 닦는 순서가 눈, 코, 뺨, 입, 이마, 귀, 목 순서였죠. 그래서 5번도 오답. 이번 문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넘어와서 피부가 건조한 대상자의 발을 관리하는 방법은, 자,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다 했고 1번 나일론 양말을 신긴다. 자, 틀렸죠? 우리 어떤 제품 사용해야 된댔어요? 면 제품이 좋다고 했어요, 피부에. 2번 발톱을 둥글게 자른다. 자, 발톱은 일자로 자르고 손톱을 둥글게 잘라주는 거였죠. 2번 오답. 3번 발톱깎이로 각질을 제거한다. 자, 발톱깎이로 각질을 제거한다는 거는 자른다는 말인데, 그러면 감염 위험성도 있고 출혈의 위험성도 있겠죠. 3번 오답. 4번 물기가 마르기 전에 로션을 발라준다. 자, 로션을 바르는 건 우리 건조한 대상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보습의 효과로. 4번은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5번 하루에 3번 뜨거운 물에 조격을 해준다. 뜨거운 물 맞아요? 차라리 따뜻한 물이면은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오른쪽 팔에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상의를 입히는 순서는, 자, 그래서 이분은 수액을 맡고 있다고 해요. 오른쪽 팔에. 그리고 왼쪽 편마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건측이 오른쪽, 환측이 왼쪽인 분이에요. 우리 입힐 때는 상하이 구분 없이 어디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마비된 쪽이 먼저 입어야 되죠. 그러면 이분은 마비된 쪽이 왼쪽이기 때문에 왼팔, 그리고 중간이 항상 수액이었죠. 수액이거나 머리였어요. 수액, 그리고 건측인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넘어와서 침대에서 누워 지내는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순서는, 자, 옆으로 돌려 눕힌다는 건 측위, 측위를 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측위의 특징이 뭐였어요?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켜 줄수록 편안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켜주고 어깨까지 만져줬어요. 자,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맞나요? 일단 요양보호사가 옆으로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가서 섰었죠. 그러면 가번이 가장 먼저고,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 우선 가가 가장 먼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켜준다. 자, 이거는 우리 마지막쯤 했던 거죠. 마지막쯤. 그리고 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자, 이거 돌려 눕히는 과정은 중간 과정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중간이라고 쓸게요. 중간, 라, 무릎을 세우고 양팔을 가슴 위에 놓는다. 자, 이건 뭐예요? 우리 돌아 눕기 전에 세팅하는 자세죠. 세팅. 그러면 초반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베개로 등을 받쳐준다. 자, 이거 베개로 등을 받쳐주는 건 자세 유지 목적이죠. 자세 유지 목적.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답을 한번 골라볼게요. 가장 처음은 가가 나와야 되고 가장 마지막은 마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2번이나 4번 중에 정답이 있고요. 다인지 라인지, 두 번째가 다인지 라인지만 먼저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라 순서만 구분을 해볼게요. 무릎을 세우고 양팔을 가슴 위에 놓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돌려 눕히는 과정이 먼저일까요? 당연히 세팅하는 자세가 먼저겠죠? 이거는 중간에 자세를 세팅해 놓고 돌려 눕히기 때문에 라번이 먼저 올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정석대로 순서를 보자면, 자, 일단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서야 되고, 두 번째가 뭐예요? 무릎을 세우고 양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 세팅하기가 두 번째겠죠? 그리고 세 번째,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히는 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라다 순서고요. 나번,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켜준다. 맞죠?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켜주고 그 뒤에 어깨를 만져주면 편안한 자세가 됐어요. 그리고 마번, 마지막으로 자세 유지가 되도록 베개를 등에다가 받쳐주는 게 마무리였죠.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 자, 다음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의 허리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자세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건 이 부분이에요. 즉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신체 정렬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대로 말해보면 일단 한 발을 앞으로 내밀어서 지지면을 넓혀주고 무릎을 굽혀서 무게중심을 낮춰준 뒤 큰 근육을 사용하는 거였죠. 그리고 몸 가까이서 보조하고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하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보니까 발이 붙어 있는 것들 여기 있죠. 3, 4, 5번은 당연히 오답이 되겠어요. 우리는 지지면을 넓히기 위해 한 발을 앞으로 빼낸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은 지금 무릎을 하나도 안 굽혔죠. 이분은 무릎을 굽혔어요. 무릎을 굽혀서 무게중심을 낮춰야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2번이 되겠고요. 지금 몸 가까이에서 보조하고 큰 근육을 사용해서 일어나고 자세를 낮춘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지면도 넓혔고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은 턱에서 내려갈 때 휠체어 이동 방법은, 자, 그래서 문턱을 내려갈 때 묻고 있는 거죠. 문턱 내려갈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내려가는 거였죠. 그래서 일단 앞바퀴를 들고 앞으로 내려간다. 자, 앞바퀴를 들고 이 상태에서 내려가면 대상자가 이렇게 통 튀어나갈 가능성이 있죠. 1번 오답. 2번,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한 번에 내려간다. 자, 그러면 이 앞바퀴 뒷바퀴가 동시에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충격을 대상자가 다 받게 되겠죠. 그래서 2번도 오답. 3번, 바퀴 한 종씩 지그재그로 앞으로 내려간다. 자, 우리 지그재그로 내려가는 거는 오르막길 가거나 내리막길 갈 때였죠. 3번 오답.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돌려서 가는 건 맞지만 지그재그는 뭐예요? 오르막길 또는 내리막길이었어요. 4번 오답. 5번, 뒤로 돌려 뒷바퀴를 먼저 내린 후 앞바퀴를 들어 내려간다. 맞죠?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뒷바퀴 먼저 내려가고 앞바퀴를 들어서 내려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그림과 같은 상태로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방법은, 자, 일으켜 앉히는 방법의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편마비 대상자, 그리고 사지마비 대상자, 하반신 마비 대상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문제에서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고, 그러면 건측이 왼쪽, 환측이 오른쪽인 대상자입니다. 자, 1번 양팔을 잡고 당겨 앉힌다. 자, 팔을 잡고 당겨 앉히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탈골될 위험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1번 오답. 2번 어깨 옷자락을 당겨 앉힌다. 자, 우리 대상자 체위 변경할 때나 이동을 도울 때 옷자락 절대 잡지 않기로 했죠. 대상자가 불편해하고 피부가 손상되거나 낙상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행벨트가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2번 오답. 3번 건강한 쪽 팔을 당겨 앉힌다. 자, 팔 당기지 않기로 했고, 4번 등과 어깨 밑을 받쳐서 앉힌다. 자, 우리 화장실 이동 돕기 편마비 대상자, 그것과 똑같이 어땠어요? 요양보호사가 건측에 서서 한쪽 팔은 요렇게 넣어서 요 어깨를 감싸고 나머지 한 팔은 여기 무릎 쪽을 잡아서 일으켜 앉히기로 했었죠. 그래서 등과 어깨 밑을 받치는 건 정답이 될 수 있고요. 5번 머리와 목 밑을 받쳐서 앉힌다. 요양보호사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그냥 목이랑 머리만 받쳐서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목에 무리가 가겠죠?
5번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넘어와서 보행벨트를 이용해서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을 도울 때 착용 부위와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자, 그래서 보행벨트를 사용한다 했고요. 왼쪽 편마비래요. 그러면 건축이 오른쪽, 환측이 왼쪽이신 분이에요. 자, 보행벨트를 쓸 때 요양보호사는 어디 서야 돼요? 환측의 뒤에 서고 착용 부위는 벨트랑 똑같이 허리에 차야 된다고 했었죠? 자, 한번 볼게요. 이분은 왼쪽 편마비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로 왼쪽 편마비인 거를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에 서 있는 요양보호사는 당연히 정답이 될 수 없겠죠. 이분은 왼쪽 편마비라고 했으니까 왼쪽 뒤에 서야 됐어요. 자, 1번 왼쪽 뒤에 서 있고 3번도 왼쪽 뒤에 서 있고 5번도 왼쪽 뒤에 서 있는데 보니까 보행벨트의 위치가 좀 잘못됐죠.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엉덩이 쪽에 너무 밑으로 차져 있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가슴 쪽에 차여 있어요. 1번은 지금 허리에 잘 착용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넘어와서 그림과 같은 지팡이를 사용할 때 안전을 위하여 점검해야 하는 것은, 자, 보니까 네발 지팡이에요. 지금 이 지지면이 4군데가 있죠? 네발 지팡이. 그래서 우리 지팡이는 복지용구에서 구입 대여 중에 구입이 가능한 저렴한 물품이었어요. 그리고 이 네발 지팡이 같은 경우에는 한 발 지팡이보다 안전성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지팡이를 쓸 때는 어디를 주로 점검을 해야 되느냐? 1번 청결 상태 아니고 손잡이 끈 유무, 이거는 별로 필요하진 않아요. 3번 손잡이 마모 정도, 4번 페인트 도장 상태, 5번 바닥 끝의 고무 상태. 그래서 지팡이를 쓸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바닥 끝에 여기 고무 상태이겠죠. 고무 상태. 근데 물론 이 손잡이의 마모 정도도 확인하는 게 맞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고무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문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와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자, 1번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격일로 닦는다. 자, 흡인병 언제 닦아야 돼요? 매일 1회씩은 꼭 닦아야 된댔죠? 1번 오답. 2번 대상자의 세탁물은 격리된 장소에서 세탁한다. 자, 이 대상자가 감염이 없는 대상자면은 격리된 장소에서 세탁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2번 오답. 3번 혈액이 묻은 이불은 찬물로 세탁한 후 더운 물로 헹군다. 자, 우리 찬물 세탁 후에 더운 물 세탁 맞았죠? 그 이유가 혈액이나 체액은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만나게 되면 응고가 되면서 잘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3번은 정답이 될 수 있고요. 4번 흡인기의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삶은 후 햇볕에 말린다. 자, 15분 이상 삶는 건 맞지만 햇볕에서 말리면 고무 제품은 변색의 위험이 있어서 쟁반에 널어가지고 그늘에서 말려주기로 했죠. 4번 오답. 5번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모아서 다른 의류와 함께 세탁한다. 아니죠.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항상 다른 의류와 분리해서 세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자, 1번 물건을 선반 위로 올린다. 선반 위로 올리면 다 떨어지게 되겠죠. 지진에 의해서. 2번 거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다. 자, 우리 지진이 났을 때는 위에서 천장 같은 게 무너지면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책상이나 식탁 아래에 들어가기로 했었죠. 그래서 2번 오답. 3번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그쵸? 나중에라도 나갈 길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3번은 정답이 될 수 있고요. 4번 의자 뒤에 서서 등받이를 잡게 한다. 자, 의자 뒤에 서는 게 아니라 테이블 밑에 들어가거나 책상 밑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죠. 튼튼한 것 밑에. 4번 오답. 5번 승강기를 이용하여 밖으로 대피시킨다. 자, 우리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화재나 지진 등이 있을 때 승강기 사용은 절대로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5번도 오답이고요. 이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수해가 발생한 직후 전기사고와 가스 누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1번 양초에 불을 붙여 실내를 밝게 한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갑자기 불이 날 수도 있죠. 1번 오다. 2번 창문을 닫아 외부 공기를 차단한 후 가스레인지를 켠다. 가스 누출 사고이기 때문에 창문을 닫는 게 아니라 여는 게 맞고. 3번 물에 젖지 않은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전기기구를 연결한다. 안 되죠? 그러면 화재의 가능성이 있어요. 4번 작동 중인 전열기구에서 냄새가 나면 창문을 열고 사용한다. 창문을 열고 사용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 전열기구를 바로 멈춰야겠죠?
4번도 오답. 5번 정전 복구 후 가전제품은 시간 간격을 두고 하나씩 사용한다. 그쵸? 갑자기 여러 전기기구를 사용하면은 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간격을 두고 하나씩 연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수확한 뒤 상온에서 일정 기간 보관했다가 먹으면 더 맛있는 후숙 과일은 토마토, 복숭아, 뭐 바나나, 망고, 키위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보니까 딸기, 수박, 포도, 블루베리 다 아니죠. 포도는 신문지 등으로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했고, 블루베리는 냉동 보관해도 괜찮은 과일이었어요. 그리고 수박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는 게 도움이 됐고, 딸기 같은 경우도 금방 상하기 때문에 우리 냉장 보관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후숙과일은 2번 망고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실내 습도가 낮을 때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1차적인 건강 문제는, 자, 실내 습도가 낮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건조함을 느끼죠? 그리고 오한을 느낄 수 있다 했어요. 오한. 1번, 2번은 일단 정답이 될 수 없고요. 3번, 엉덩이 부위의 욕창. 자, 욕창은 건조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습도가 높을 때 잘 발생하죠. 발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호흡기 점막 건조가 정답이 될 수 있고요. 플러스 오한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네, 이번 문제풀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